기름기 쫙 빼고 기본으로 돌아온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한 진단 참여 방법.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의 글을 남겨주세요. 야인시대 제로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기름기 쫙 빼고 군더더기 없이 종목 진단에 집중하는 한 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종목들 빠르게 진단 도와드리고 또 시장에 대한 포인트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오프닝은 조금은 차분하게 시장을 해봤습니다. 워낙에 여러 가지 빅 이벤트를 앞두고 좀 시장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보니까 오늘만큼은 조금 차분하게 이런 빅 이벤트를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의미에서였는데요. 어제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하락 멈춰를 외친 이후에 오늘 오전장만 해도 반등이 좀 나오는 듯 싶더니 결국에는 다시 한번 파란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동안 시장을 뒤흔들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내일이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윤곽도 좀 뚜렷하게 나타날 텐데 그 이슈가 지난 이후에는 설 연휴라는 긴 휴식기에 들어가고요. 또 휴식기가 지나고 나면 대통령 선거라는 이슈가 또 한 달 앞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 여러 가지 빅 이벤트 이후의 시장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자,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한 시간 야인시대 제로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종목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신청 받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좋고요. 또 저희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출석 체크는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오늘은 미스터 밤비 님이 1등으로 오셨습니다. 우울할 때일수록 더 광기 있는 오프닝을 원한다라는 글도 올려주셨는데 일단 내일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내일은 조금 더 광기를 부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저의 광기보다는 실제 광기님을 함께 모셨기 때문에 자, 광기님과 함께하는 수요일의 야인시대 제로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종목 계속해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베네치아님 오셨고요. 쫄보님, 할 수 있다님 반갑습니다. 오재길님도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네요. 노란 금잔디, 바른생활님까지 출석 체크하고요. 종목 진단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미스터 밤비님의 종목으로 출발할게요. 인텔리안테크 매수 문의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셨습니다. 자율주행 수혜도 되는 걸까요? 고견 부탁드려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 자, 인텔리안테크 오늘은 79,200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쭉 잘 올라오다가 95,000원대에서는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세가 살짝 꺾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종목이 우주 경쟁의 최대 수혜주다라는 분석도 나오기도 했는데 자, 이 종목 어떤 수혜, 어떤 모멘텀 받아가고 시청자님의 생각대로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일까요? 시청자님의 질문이 상당히 날카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거 인텔리안테크는 보통 이제 우주항공으로 많이 접근해서 생각을 하시거든요. 일단 위성 개발, 안테나 개발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긴 한데 최근에 와서 방산이라든지 위성에 대한 관심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시청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인텔리안테크가 만들고 있는 안테나 사업이라는 게 꼭 위성 관련된 이 안테나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군사 신설 안에서의 안테나도 포함되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또 안테나 사업이 우리가 이제 이 지형적으로 터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지형적인 안테나를 구축할 때도 이 인텔리안테크가 공급을 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해외 수주도 상당히 많이 따는 기업이 이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도심형에 대한 안테나가 진행된다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은 통신망 구축을 위한 거겠죠. 이 때문에 뭐 자율주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송수신에 대한 연관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로 접근하기에는 조금은 모멘텀이 크진 않겠죠. 왜냐면은 가장 크게 영향되는 거는 위성 사업에 대한 관심이었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한 숨겨 있는 종목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은 아쉽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결고리는 좀 있지만은 그 내용으로만 보기에는 모멘텀이 사실은 위성에 대한 모멘텀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라는 것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매수 문의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 대비해서는 이 종목에 대한 하락은 크진 않아요. 그리고 주가 차트로 보셨을 때도 현재 모든 이평선들이 정배열을 꾸준하게 지켜줬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어느 종목 대비해서도 상당히 좀 추세가 견고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대한 공포 심리가 굉장히 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공포 때문에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이 툼의 전초전이냐?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아요. 뭐 계속 방송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 드렸지만은 빠지면 기회로 잡을 생각으로 저는 매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시장 따라서 낙폭과대 인식이 어느 시점에서는 나올 거라고 저는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많이 빠진 종목들 혹은 매력 있는 종목들에 대한 눌림목이 상당히 종목 찾기에 나서게 될 것인데 그런 측면 본다라면은 이 종목을 쥐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지만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에서 매수 관점으로 매수 종목으로 준비하겠다 그러면은 좀 더 매력적인 종목들이 더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아마도 매수 관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장의 주변 종목들이 좀 더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좀 드리겠고요. 굳이 선택한다라면 이 종목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갖고 있는 분들은 추세가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는 다른 종목에 더 차라리 시장의 이슈를 크게 받았던 종목들을 보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인텔리안 테크에 대한 매수 문의였습니다. 질문 올려주신 밤비님께서 얼떨결에 날카로운 질문이 되었네요 하셨는데 이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 어느 정도 잘 파악을 하고 계시고 그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갖고는 있지만 지금 매수 관점에서 진입하기에는 매력도가 조금 낮은 종목이다라고 진단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가 충분히 되셨을 것 같아요. 한번 매수 타이밍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고 조금 더 이 시장에서도 우리가 좀 더 빨간불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은 어느 쪽일까 한번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궁금하시다면 잠시 후에 투자의 신에서 추천 종목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건강이님 반갑습니다. 할 수 있다님께서 종목 진단 올릴 힘이 안 납니다. 보유 종목들 전부 다 파란불이 한 달 내내 보이고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누구보다 힘든 시장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럴 때일수록 조금만 힘을 내서 종목을 좀 올려보세요. 빨간불을 만들 수 있는 기운을 저희가 조금 전해드릴 테니까 응원도 함께 보내드리고요. 종목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다음 상담은 바른생활님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진성 TC 가지고 계시고요. 10,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중국 양회 인프라 법안 보고 매수를 했습니다. 좋지 않은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걱정이 되는데요. 회복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 올려주셨어요. 어때요? 세련되셨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요즘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 중국 양회를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워낙에 그보다 더 걱정거리가 많다 보니까 양회에 대한 좋은 포인트를 찾아가려는 노력보다는 지금 내 거 지키기 바쁜 시장이거든요. 일단은 중국 양회를 통해서 중국 인프라 투자 법안이 나올 것 당연히 예상이 되고요. 지금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관점으로 시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이 금리 인상하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있죠.
이렇게 따지면은 사실은 미국은 금리 인상을 아직까지 한 차례도 하고 있지 않는데, 신흥국 입장에서 금리 인상을 먼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시황적인 부분들보다, 중국에서는요, 오히려 금리 인하 정책을 펼쳤어요. 그거는 추가적인 시장에 대한 공급을 좀 더 원활하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헝다그룹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던 때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시장에 압박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지난 연말 때 수립하기도 했었는데 이 때문에 중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는 것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 지난해 또 올해 와서 중국의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 시장에 있는 수혜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관심은 높지만 중국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 저도 이제 딱 중국 인프라 투자하면 어떤 종목이 대표적이죠? 라고 말하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딱히 뉴스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인프라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종목을 찾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고 진성 TC에 대한 모멘텀은 사실 중국보다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뭐 내용들보다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는 언제 진행이 될 것인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에 추진하고자 했던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지난해 법안을 모두 다 좀 마친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프라 투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중에 인프라 투자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크게 되고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 본다면은 연중에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주가가 상당히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중국에 대한 양회에 대한 모멘텀, 뭐 미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 저는 조금은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양회에 대한 모멘텀이 나온다라면은 실질적으로 이 기업의 뉴스 안에서 나올 때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미국의 인프라 투자는 지금 당장은 금리 정책에 대한 관점 때문에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내용이 시장에서 어필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진성 TC, 뭐 세아제강 지주, 뭐 그 밖에 등등의 인프라 투자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좀 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주가 위치도 사실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지난해 연중 신고가 찍고 난 다음에 고점을 낮추면서 계속해서 추세 하향속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정부의 정책이, 미국의 정책이 적극적으로 나올 때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은 조금 일찍 접근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10,000원 선에 접근하셨다라면은 가격이 크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뭐 생각하신 것처럼 양형에 대한 일정이 곧 있기 때문에 반등, 뭐 모멘텀이 나온다라면은 저는 빠져나올 것 같고요. 양해에 대한 직접적인 뉴스가 좀 더 회자됐을 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양해보다도요,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 돼요. 실질적으로 중국에서의 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는데도, 연중에 항상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해마다 우리나라 중장비 기기 장비들이 판매율이 굉장히 급감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중국 내부의 우리나라 장비 공급이 사실 상당히 저조하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저는 기다리진 않을 것 같고요. 미국에 대한 모멘텀을 기다리자라고 관점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반등하면 정리, 반등하면 매도. 교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진성 TC 생각하고 계셨던 모멘텀 가지고 있습니다. 나올 경우에는 반등도 가능하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이 모멘텀이 실현되지는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뭔가 실질적인 내용이 나와야 이 주가들도 함께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오래 기다리기보다는 이 모멘텀이 실현되기에 지금은 여러 가지 좀 장애물이 있는 상황이어서 그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약간의 반등이 나왔을 때 일단은 매도하고 종목 교체하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바른생활님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해주셨고요. 얼주가님 반갑습니다. PJ5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같이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파랑에 익숙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쫄보님, 익숙해지고 거기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 강인한 멘탈도 중요하겠지만 또 우리가
빨간 거, 좋은 거 많이 보면 더 좋겠죠. 화이팅!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또 며칠 전부터 궁금하다라고 올려주셨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삼성 SDI입니다. 노랑 금잔디님의 종목으로 살펴볼 거고요. 매수가는 65만 원,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세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삼성 SDI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조금은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요. 자, 그런데 최근에 12년 만에 첫 흑자를 기록했다라는 이슈가 있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내일입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드디어 상장이 되는데 이 상장 이후에 그 주변 종목들 SDI를 비롯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전망도 궁금해지는 타이밍이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궁금한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삼성 SDI가 아닐까. 지금은 좀 많이 내려오기는 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왔을 때는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관련된 종목들을 찾는 것이 맞았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워낙에 큰 규모로 해서 상장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조금은 수급 불균형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200이라든지 MS 지수 편입이라든지 그 밖에 뭐 2차 전지 관련된 ETF에 대한 편입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덱스에 편입이 된다면은 인덱스 안에서의 리밸런싱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위치를 봤을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수급 변동, 그리고 2차 전지 내에서 같은 밸류에 있는 뭐 SK, 현재는 SK 이노베이션, 뭐 향후에는 SK 온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또 LG 화학, 삼성 SDI의 위치가 상당히 좀 바뀔 수가 있겠죠. 리밸런스, 그러니까 펀드에 대한 맹목적인 패시브 자금, 액티브 자금이 유동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전후로 해서 시장에 대한 수급이 불균형할 거라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인덱스 펀드에 대한 리밸런싱이 나온다, 뭐 실질적으로 코스피 200이라든지 ETF, 뭐 MS 지수 편입 2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월 달부터는 맹목적인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맹목적인 매수 물량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 본다면 삼성 SDI하고 SK 이노베이션 불안해 보일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인덱스 펀딩의 리밸런싱이 나오는 시점부터 이들 종목들에 대한 안정성이 나올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이 종목들에 대한 이 밸류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가 아니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새로운 편입이 때문에 물량에 대한 조율이 다시 재정비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 SDI라든지 SK 이노베이션을 바라봤었던 기다렸었던 물량 공급이 손바뀜이 나올 수가 있어요. 손바뀜에 대한 의미가 더 크게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2월 달 되면 삼성 SDI와 SK 온, SK 이노베이션 종목들이 움직임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상장 전후로 해서 인덱스 편입되기 이전에 수급 불균형 때문에 예의주시해야죠. 흔들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기관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물량을 유출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 주가가 흔들린다? 매수 기회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65만 원대에서 최근에 신규 접근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흔들릴 때 매집하는 관련된 종목으로 접근하셔도 괜찮다. 그리고 삼성 SDI에 대한 그 움직임은요, 물론 이제 시장 점유율 자체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쏠림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CATL과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점유율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 후순위로 해서는 지금 굉장히 점유율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캐파 투자가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업 재평가처럼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도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저는 장기적으로 놓칠 종목은 아니다.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I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흔들린다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후에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나면 이 종목들로 다시 한번 재평가의 기회가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걱정 안 해도 된다. 라는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내일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요, 전문가님 채팅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내일 매수해도 괜찮은 걸까? 또 워낙에 시장이 좀 흔들리는 상황에서 내일 LG 에너지 솔루션 따상은 못 가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좀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투자의 신 출연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오늘 투자의 신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적정가는 어딜까를 준비를 좀 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지난주에는 사실은 상장을 앞두고 시장에 대한 종목 변동이라든지 그리고 이 인덱스 펀드의 리밸런싱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잠시 후에 제가 투자신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를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과연 이게 내일 상장을 어떤 가격대로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모습을 나타낼 것인가 라는 부분들, 또 FOMC라는 뭐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이슈들이 겹친 상황에서 이 종목의 움직임, 그 이후에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 궁금하신 부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잠시 후 10시 투자의 신에서 이광무 전문가님이 딱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 시간까지 꼭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 상담 받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고요. 매수 문의도 좋습니다. 전화 상담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고요. 조금 더 꼼꼼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기 들고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은 김선호님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살펴볼게요. 10만 5천 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이 종목이 오늘 많이 빠졌더라고요. 5% 넘는 하락이었고요. 10만 4,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님께서는 아직은 큰 손실은 보고 계지 않는 구간입니다. 아마 오늘쯤 최근에 매수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종목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도 저는 살짝 궁금하고요.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짜야 할까요? 일단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 중에 한 종목이고요. 오늘 뭐 특정한 뉴스에 대한 출연보다는 최근에 이제 기술주의 하락에 대한 배경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이 좀 쉬어가기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어제 뭐 이전까지 했을 때는 주가에 대한 조정이 좀 완만했고요. 오늘은 좀 급하게 빠진 경향이 있지만은 이 종목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박스권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큰 뭐 뭔가 이슈가 출현해서 악재가 된 종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박스권 대응으로 보시는 게 이 종목 접근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일정한 시기에서는 이 종목이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 이토마토 방송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이오테크닉스는 제가 반복적으로 소개를 많이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10만 원대에서 주가가 진행되고 있는데 과거에 이 종목이 사실은 예전에 뭐 4만 원대 뭐 그리고 2, 3만 원대 위치도 있었던 종목인데요. 과거에 비하면은 지금 상당히 많이 성장한 종목이죠. 밸류 자체가 눈높이가 많이 올라온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위치에서도 꾸준하게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은 꾸준히 박스권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스권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밸류 눈높이를 올려주기 시작한다라면은 박스권도 넘어갈 종목이라고 봅니다. 저는 반드시 넘어갈 종목이라고 봐요. 근데 좀 장기간은 박스권에 좀 더 머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것 뿐이지, 시간을 정말 길게 투자한다면 박스권 돌파할 종목이라고 봅니다.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기술이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레이저 기술을 알리게 된 거는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 예를 들어서 삼성 거 혹은 SK 하이닉스 이와 같이 회사 로고 라벨을 찍는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레이저로서 그런 라벨을 찍게 되는데 그 라벨을 찍는 과정의 장비가 이오테크닉스 장비예요. 이거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레이저 작업을 안 하던 때부터 해서 그동안에 초기 그리고 또 시장을 선점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레이저 장비 마킹 작업은 이오테크닉스가 꽉 잡고 있다고 보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레이저라는 기술에 아주 특화된 집중적으로 레이저만 파고 준비를 했었던 회사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레이저 마킹 기술 이외에 레이저에 대한 활용도가 정말 필요한 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공정에 레이저 장비를 또 공급을 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반도체 쪽에서 우리가 EUV 공정에 대한 장비 도입에 대해서 지금 주요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EUV 공정이 됐을 때 필요한 장비 중에 하나가 레이저 어널링 기술이에요. 어널링, 뭐 똑같은 말입니다. 이와 같은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가 이 회사예요. 그래서 뭐 EUV 공정부터 해서 PLP 작업이라든지 앞으로 향후에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투자에 대한 공정화가 깊어질수록 레이저 어널링 기술이 정말 더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될 수밖에 없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 종목입니다. 지금은 과거보다는 분명히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올라온 만큼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기대감, 성장 기대감만큼 주가가 올라왔고 거기에 걸맞는 실적을 보여줘야 될 때가 와 있고 그리고 실적이 충분히 나오는 회사이며 앞으로 EUV 공정에 혹은 차세대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주가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보셔도 좋아요. 그런데 좋은 종목에 대한 좋은 성장성도 사실은 좀 타이밍을 좀 보셔야겠죠. 지금은 실적을 논하는 때예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사실 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실적이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레이저 마킹 기술이 아니라 레이저 어널링에 대한 시장 진입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본다면 좀 시간을 좀 더 여유롭게 보셔야 될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주가 대응에 대한 영역을 보시게 되면은 매수가가 105,000원. 오늘 박스권 하단 라인 때까지 빠진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저가 부분에 있는 위치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저는 충분히 현재 가격대 전후로 해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은 현재 가격대 갖고 계시는 매수가라면은 홀딩하셔도 괜찮다. 그리고 만약에 가격적으로 했을 때 10만 원에 대한 조정 라인이 나온다? 저는 오히려 10% 비중에서 조금 더 늘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차적으로 했을 때는 박스권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스권 상단의 위치가 12만 원 정도 위치인데요. 12만 원대부터 해서 13만 원 사이 정도에서는 1차적인 목표가 지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시간을 두면서 박스권 대응하면서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오테크닉스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박스권에서 대응을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길게는 레이저 어닐링 기술이라는 것이 본격화되면서 함께 좀 주가도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접근하신 시점도 나쁘지 않고요. 비중을 늘리셔도 좋겠습니다. 요 10만 원 선에서 12만 원, 13만 원 요 사이에 목표가 세워두시고 박스권 대응하시면서 수익 조금씩 챙겨가세요. 이 박스권 뚫는 그 시점까지 한번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큰사랑님 반갑습니다. 마로니의 입새님, 지크님도 오셨고요. 행투가이드님과 마그마님의 이름도 보이네요. 세곰 쥐말님, 라면 먹고 챔피언님도 모두 반갑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우리 PD님이 전화 주세요 라면서 전화 상담을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전화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라면서 인사하면서 수다 떨고 싶고요. 전문가님께서도 전화 상담 지금 기다리고 계시죠? 아, 네. 그쵸. 네. 자,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편하게 수다 떨면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해결책들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저희 매수문의 주셨습니다. 해령고님의 종목으로 이어갈게요. GST 매수문의 부탁드립니다. 장기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자, GST 오늘 36,1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이 종목을 정말 꾸준히 계속 잘 올라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는 약간의 횡보세 박스권을 그리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미 좀 많이 올라오긴 상황이긴 하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인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시점에서 이 종목 매수를 해서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요 매수 타이밍 어떻게 보세요? 시장 대비해서 참 잘 나가고 있는 종목이죠. 천천히 사셔야 됩니다. 남들보다 지금 이제 늦게 산 거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지난해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나오는 시점부터 해서 이 종목에 대한 움직임이 시작됐는데, 가격적으로 했을 때 한 2배 올랐습니다. 직전에 16,000원권의 시기, 그러니까 재작년에 이제 연말 그리고 또 지난해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줘서 2배 정도 올라왔는데,
제가 이제 GST, 유니셈, 제너셈 이런 종목들을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이미 그들 종목들이 시세가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제너셈, 유니셈보다는 GST에 대한 움직임들이 조금 더 견고했고, 이들 종목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반도체 장비 회사니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분석표를 좀 보도록 하죠. 내용 보시게 되면은 비즈니스 서머리에 자 스크러버하고 칠러 장비를 제조하는 곳이다라고 여기 나왔어요. 여기 설명도 다 되어 있습니다.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스크러버, 그리고 온도 조절 장치를 만드는 칠러. 이게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이제 GST하고 유니셈하고 제너셈을 같이 묶어서 이들 종목 장비들을 왜 봐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과거보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차세대 반도체 전환점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차세대 반도체 시장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전환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자, 디램 같은 경우 DDR5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나노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 같은 경우에는 나노 반도체 쪽으로 계속해서 옮겨가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도 주류가 되고 있는 거는 14나노 정도가 제일 주류가 되고 있는데, 지금 나노 반도체로 넘어가는 거는 10나노 이하, 7나노 이하 급으로 가고 있는 상태예요. 스마트폰 쪽에서는 지금 이제 이미 7나노급으로 바뀌었습니다. 10나노에서 7나노급으로 바뀌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아니라 다른 영역, 전자기기부터 해서 모든 영역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이 영역으로 들어오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점차 바뀌겠죠? 바뀌게 되면요, 무엇이 많이 쓰게 되냐면은 화학 공정이 기존에 있었던 공정보다 반복적으로 좀 더 회차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때문에 뭐 가스 정화 장치인 스크러버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 있겠고, 그리고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하고 공통점이 뭐냐면은 반도체, 이 도체라는 거는 전류가 흐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반도체, 전기가 흐르기도 하고 전류가 흐르기도 하고 전류가 차단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 전류 전달로 해서 정보 저장이 되는 것인데, 전류 전달을 신호를 주는 역할이 온도로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는 온도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건데, 그 온도 조절 장치가 칠러 장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 지나갈 때의 중요한 역할, 보조적인 장비가 스크러버하고 칠러 장비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파이프라인을 계속 생산 라인을 늘려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늘려가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정 장비가 될 수 있는 스크러버하고 칠러 장비가 많이 도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재작년에 했습니다.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뭐 다른 반도체 종목들 대비해서 크게 올라오진 않았죠. 고작 2배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유니셈이라든지 제너셈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알려지기도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종목입니다. 재작년에.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2배 정도밖에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미세 공정이라든지 파운드리 시장에 공장을 계속 지어가고 있고 라인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반영은 좀씩 됐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가가 과거보다 분명히 레벨업이 됐다? 이 종목이 적어도 2배 이상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럼 레벨업 된 상태에서의 실적이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되는가? 실적을 보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실적 보고 있는 시기잖아요. 유니셈, 제너셈, GST 모두 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트렌드를 미리 알고 가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가 큰 그림만 본다라면은 장비 찾는 거하고 종목 찾는 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 시간을 좀 많이 들이고 보셔야겠죠. 유니셈이나 제너셈보다는 GST가 주가가 좀 더 견고합니다. 좀 더 레벨업이 한 단계 더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남들보다 분명히 좀 늦은 감은 있겠죠? 그러면 이런 라인대에서는요, 사실은 뭐 저는 아직도 장비가 공급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더욱더 SK 하이닉스에 대한 해외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더 진행이 된다라면은, 그러면은 뭐 SK 하이닉스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목표는 좀 더 높게 보셔도 좋은데, 접근에 대한 대응은 사실은 조금 신중하게 보셔야죠. 지금 위치에서는 지금도 매력적인 자리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비중 관리하셔야 됩니다.
남들보다 늦게 샀기 때문에 적은 비중 입질 매수부터 해서 시작하고 추세에 따라서 지금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이 종목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장기적인 차트 움직임을 진행되고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검은색 이동평균선 또 중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을 따라오면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에 대한 눌림목 조정을 보일 때에 그때 비중을 늘리면서 완급 조절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관점을 보셨으면 좋겠다. 그 종목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충분히 됐을 것 같고 충분히 신규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비중 조절만 좀 더 신경 쓰자. 다음 매수 구간은 3만 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3만 6천 원 가격대고요. 3만 1천 원, 3만 원 위치에 조정이 나온다라면 그때 단가 조절을 위한 또 2차 매수 이렇게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된다는 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GST 매수 문의 주셨고요. 매력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라고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따라 또 채팅창에 정말 매수 문의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을 했고 또 어느 정도 이러한 이벤트들이 이제 끝나가나 연휴도 지나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쯤은 어떻게 매수를 해서 좀 기회를 잡아볼까라는 의견들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기회로 잡는 게 나아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나아요? 종목에 대한 기회를 잡는 게 좋죠. 저는 지금 적극적으로 매매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충격이 뭐 개별적인 기업에 대한 이슈 혹은 경제적 상황이 무너지는 그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매일매일 악재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걱정이 되는 거는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대립인데 네. 그래도 지금 믿고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번 달에 와서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지만 이번 달이 아니라 지난 과거에서부터 외국인들이 들어왔던 물량들이 우리 지수가 높았을 때 들어온 게 아닙니다. 우리 지수가 낮았을 때 들어온 물량들이에요. 네. 그 외국인들의 수급이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에서의 다시 올리는 건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노출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일정한 시점에서는 이 노출된 악재에 대한 내성과 불확실성 해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수에 대한 밴드가 조금 더 내려오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매수 참여하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는 특수성이 좀 있어요.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 관계도 있고, 뭐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뭐 그 밖에 등등등의 대내외적인 이슈가 다 같이 글로벌 시장 영향을 받고 있지만 우리 시장 자체만의 좀 변수가 있다라면은 LG 에너지솔루션이 상장 준비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상당히 시장을 흔드는 요인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이런 요인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네. 자, 지금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어떤 종목 사면 좋을까? 혼자 들어가기보다는 그 전에 미리 전략들 체크하고 함께 접근을 해보세요. 매수 문의 보내주시고요. 궁금하신 종목들은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꼭 같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 활짝 열려 있습니다. 토마토 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궁금한 종목 올려주시고요. 토마토 TV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어요.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지연 해피님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시면서 현대차 올려주셨어요. 13만 9천 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십니다. 종목 진단 그리고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 13만 원대에 접근을 하셨으면 굉장히 잘 들어가신 것 같네요. 현대차 현재는 19만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들어서 약간 조금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시청자님께서는 여전히 수익을 잘 유지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자, 현대차에 대한 앞으로 전략, 목표가 우리가 어디까지 세우고 수익을 실현해야 할까요? 지금 질문 주신 이제 지연 해피님이 이 종목을 보셨을 때 네. 단기로 접근하신 분은 아니세요. 이 종목은요, 사실 단기로 접근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현대차는 대시세를 기대하시면서 접근하는 종목이고, 만약에 가장 최근에 접근하셨다 하더라도 이 종목이 지난 코로나 사태 때 크게 빠졌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복귀될 때, 이때 들어가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종목의 움직임이 28만 9천 원대까지 갔었고, 지금은 20만 원 밑으로 좀 내려오긴 했지만은, 저는 현대차, 이 위치에서 들고 계시다라면 팔 필요 없다.
하다못해 주가가 좀 부진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망가져 있는 상태이고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자주 언급하면 안 되는데 제가 될 놈 될 네. 따블 간다는 얘기를 종목들 간간히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현대차 따블 갈 때까지 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아니라 지금 현재가에서도 따블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가 사실은 코로나 사태 때 모든 이제 자동차 소비 기업들이 하락을 했어요. 왜냐면은 경기에 대한 침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때였기 때문에 소비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IT 기업들도 그랬고 자동차 회사들도 그랬고 소비가 위축이 됐어요. 특히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무역에 대한 부분들이 갖춰주면서 해외 수익도 나와야 되는데 자동차 그룹주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그런데 재작년에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내수 회복을 한 회사가 현대자동차. 그래서 자동차들 기업들 중에서 재작년에 실적과 주가 추이가 제일 좋았던 자동차 회사는 현대기아차였습니다. 그러면 재작년은 그렇게 관점을 봤는데 작년은 어떤 관점을 봤어야 되느냐? 작년에는 내수에서 회복을 했으니 이제는 해외 판매에 대한 해외 판매에 대한 판매량이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는 이미 올라와 있었죠. 자, 주가가 좀 올라왔죠? 그 말은 해외 판매가 회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제 현대차가 해외 판매에서 중요하게 보는 시장이 세 곳이에요. 중국, 유럽, 미국입니다. 근데 중국에서의 브랜드 가치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과거에 사드 보복 이후부터 해서 현대차가 중국 내부에서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회복이 정말 힘듭니다. 이거 몇 년 동안 쌓여 있어요. 그래서 당장의 실적에 좌지우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나쁘다고 해서 좌지우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유럽과 이제 미국인데 중요한 거는 미국 시장이에요. 최근에 와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카드가 미국이 가장 빨랐고 실질적으로 현대차가 미국에서 현대차 그룹이 전체적으로 점유율이 5% 이상을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시장이 살아나니까 당연히 주가도 레벨업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현대차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제는 모든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어떤 내수 시장 회복하고 해외 판매에 대한 수요가 회복하면서 그 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전환이 얼마만큼 자연스럽게, 얼마만큼 시장의 기업의 매출에 대한 타격을 받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어가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저는 충분히 현대차, 기아차가 중저가 모델로 해서 시장에 대한 눈높이를 맞춰갈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 내부적으로 전기차 지원 정책을 끊임없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상당히 좀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전환도 전 좋다고 봐요. 그래서 다른 자동차 생산 기업들보다 현대차 그룹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특히나 미국 내에서의 전기차 전환이 가장 빠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기차에 대한 대중화라는 이야기를 제가 강의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시장은 미국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전기차 대중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공장 증설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증설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 증설의 대부분의 기업이 우리나라 회사예요. 그럼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대중화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가 높다? 그럼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자동차들도 낙수 효과를 받지 않겠는가? 물론 지금은 배터리가 중요해서 배터리 기업으로 우리나라가 시장 진입을 하고 있지만은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낙수 효과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동차 순위는 도요타, 폭스바겐 이와 같은 순서로 되어 있는데 현대차가 전기차 시장만큼은 세계 차량 순위에 제법 이제 진입이 빠를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 시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더블 간다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13만 원대 갖고 계시다라면은 제 관점을 믿으시고 제 관점처럼 전기차 전환에 대한 시장, 전기차에 대한 대중화를 좀 보시고 현대차를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좋다. 근데 차트만 보는 사람들은 지금 차트가 꺼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다고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얘기들 듣는다라면은 13만 원에 아무리 낮게 매수가를 갖고 있어도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현대차는 이런 관점 보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다른 완성차 기업들보다 전기차 시장 진입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느냐.
현대차, 기아차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3만 원대 매수가 갖고 계시다라면은 19만 원의 주가 조정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대응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대차 한마디로 될 놈 될 종목이다. 그동안 이광무 전문가님께서 될 놈 될 종목 이거는 갑니다라고 하면은 다 갔거든요. 거기에 대한 믿음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큰 상승을 볼 수 있다라는 전망과 함께 보유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 상담 이어갑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채팅창 보다가 갑자기 좀 궁금해서요. 진단 아닌 진단 짧게 한번 넘어갈까요? 닭볶음탕. 닭볶음탕에 와인 대 막걸리 어떤 걸 더 선호하시나요? 와인 대 막걸리. 막걸리가 닭볶음탕에 어울리지 않을까요? 네. 막걸리? 막걸리가 어울리지 않을까요? 저도 막걸리 쪽입니다. 네. 자, 갑자기 좀 궁금했어요. 쉬어간다라는 의미로 함께 저도 요 투표에 투표에 참여를 하고 싶었어요. 자, 닭볶음탕에는 막걸리로 저희는 한 표씩 던져 드렸고요.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와인 아닌 것 같아요. 막걸리로 하세요. 자, 다음 상담은 스카이님의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대성에너지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9,000원이고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수익 실현하신 후에 재매수했다라고 하셨거든요. 자, 대성에너지 오늘 어제 좀 급등을 했다가 오늘은 다시 한번 좀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6% 하락이었고 8,840원에 거래를 마쳤어요. 이 종목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이슈, 천연가스 관련해서도 조금 주가에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자, 재매수했습니다. 다시 한번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단타로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타로만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미국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대립에 대해서 이제 이 때문에 이제 시장이 좀 이제 변동이 좀 됐죠. 근데 이 종목은 반사 이익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 만에 이제 시장에 대한 변환점이 나오고 이 종목은 좀 떨어졌고 한 상태인데 미국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립 이야기로 해서 그 환경으로만 보는 겁니다.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은 사실은 저는 이미 시장의 좀 모멘텀이 좀 이제 떨어질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 수요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진행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절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절이 좀 바뀔 걸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이라면은, 이제 한시적으로 시즌의 움직임은 끝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움직임은 사실 미국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립 때문에 반사적인 이익을 받고 있는 거죠. 유럽에 지금 현재 천연가스에 대한 변동폭도 상당히 거칠고요. 이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슈에 대해서 단타로만 보자. 움직인다라면은 지금 현재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단 위치 10,000원 그리고 하단 위치 블레이크 잡는다면은 8,600원 이 라인대 대응 보시고 단타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대성에너지 현재요 이슈 안에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자라고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그 부지런히 우리가 한번 그 가격 라인대 잘 체크해 두셨다가 수익 꼭 보시길 바래요.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수 문의 주셨습니다. 마로니의 입세님의 종목이고요. LG 이노텍 살펴보겠습니다. 저가에 재매수하고 싶습니다. 라면서 올려주셨는데요. LG 이노텍이 오늘도 어제 오늘 계속해서 좀 파란불을 많이 보여주면서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오늘도 5% 하락하면서 33만 원의 거래를 마쳤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여전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리고 계시거든요. 가능할까요? 네, 지금 일단은 글로벌 전체적으로 시장이 빠지고 있죠. 그러면은 기술주, IT 종목들이 빠지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밸류에이션 평가를 상당히 높게 받으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정적인 종목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실적주라든지 그런 종목들, 안정적인 방어주를 찾는 시기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고밸류로 받았었던 IT 종목들이 빠지는 거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건데 만약에 지수에 대한 분위기가 여기서 저점을 잡고 반등을 한다? 그럼 누가 또 주도를 하겠습니까? IT 종목들, 기술주의 움직임들이 시총 상위 종목들 움직임들이 먼저 가게 될 거예요. 그런 처럼 본다면은 LG 이노텍 기술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리고 차량용 전장 부품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그리고 향후에 메타버스와 같은 신사업에 대한 관심을 보시는 게 이 종목인데 제가 최근 2-3달 동안에 반도체 전문가로서 반도체 얘기도 정말 많이 하지만
전장 부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유난히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이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전장 부품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추천주들도 많이 갔고. 그런데 이런 추천주들 사이에서 제가 항상 매번 이 종목을 추천하면서 항상 빼놓지 않고 소개하는 종목이 LG이노텍이에요. 제가 이걸 추천하고 있지만은 가장 최선호 종목은 LG이노텍입니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근데 이제 지금 LG이노텍의 주가 위치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제가 방송에서는 높은 종목을 소개하기보다는 숨겨져 있는 종목이라든지 눌림목에 있는 종목들 소개하다 보니까 자,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전장 부품에 대한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라든지 IT 기업들에 대한 전장 사업화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이 LG이노텍.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은 스마트폰 기업들이 스마트폰 새롭게 신제품 출시 준비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출시 이후에는 다음에 IT 기업들에 대한 성장에 대한 모멘텀 뉴스는 전장 부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애플카 소식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 본다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는 LG이노텍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 참여하겠다, 주가가 빠지는 것을 기다리겠다, 저는 오히려 좋은 관점이죠. 그동안에 올라왔던 것들에 대한 모멘텀이 끝났다고 보는 게 아니라 주가가 쉬어간다라면은 다시 한번 또 접근할 수 있는 정말 기대가 되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선택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 오히려 빠지고 내려온다라면은 적극적으로 매수 준비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LG이노텍에 대한 매수 문의 도와드렸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수혜가 예상되는 것 같아요. 쉬어가는 구간에서 매수해도 괜찮겠다. 그 타이밍 한번 잘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LG이노텍에 대한 진단까지 오늘 야한 진단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잠시 후에 투자의 신을 통해서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 LG에너지솔루션 상장에 대한 이야기, 또 그 이후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짚어보도록 할 거고요. 추천주까지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시장을 좀 뒤흔들었던 여러 가지 경계감이 내일은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인가, 이 부분이 주목이 되는 부분일 텐데 그에 대한 대응 전략들 계속해서 채워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종목 진단 도와주신 이광무 전문가님과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은 다시 한번 좀 기분 좋게 굉장히 유쾌한 오프닝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